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부산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 아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그 뭐 지금 부산의 분위기라든지 그 동네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아실을 켰는데 어떤 걸 확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분위기라든지 뭐 부동산 분위기, 상승 분위기인지 하락 분위기인지 그런 걸 보고 내가 집을 지금 이때 사도 되는지 아니면 정리하고 내가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일단 먼저 확인해 볼게요. 야시를 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을 먼저 보는데 입주 물량에서 부산을 누릅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이때까지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언제 입주 물량이 많았고 언제 입주 물량이 극도로 작았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집값의 변동성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25년부터 해가지고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아무래도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매매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5년, 26년에는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작아서 매매가가 상승할 그런 여력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비해 이제 27년에는 그래도 15,000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 이때는 과연 어떤 아파트들이 크게 입주를 해서 이렇게 물량을 채우는지 그런 걸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하는데, 아무래도 작년 그리고 올해는 분위기가 별로, 입주 물량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가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올라간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떨까? 내년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7년 4월까지 한 8,000세대 정도 입주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분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4개월 만에 8,000세대 정도의 좀 물량이 있다 보니까 좀 공급이 조금 있는데, 그 중심에는 대형 DIL이 있거든요. 이 아파트 입주가 끝나게 되면 그 뒤부터는 또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아마 이때 이 대형 DIL만 이 물량만 잘 견뎌낸다면 그 이후에는 또 매매가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대형 DIL이 4,500세대거든요. 일시적으로 한 5,000세대 가까이 한꺼번에 이제 입주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때 그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조금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이 물량이 그렇게 많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이전에 2020년부터 해갖고 2023년까지 그때는 25,000세대 가까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15,0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작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시장 분위기는 아마 계속 우상향을 보이지 않을까. 그만큼 공급이 없으니까 전월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 영향에 따라 가지고 매매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아시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입주 물량을 먼저 일단 확인을 해요. 그리고 가격 분석을 또 보면서 이 부산 시장을 좀 확인을 하거든요. 일단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아직 큰 변동은 없어요. 근데 이걸 조금
당겨 놓으면 작년 10월 달부터 한 8개월 사이에 이 변동성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부산의 중심 지역은 제법 많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부산으로 돌려놓으면 그림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식의 흐름이랑 이 차트 그림이 좀 비슷한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을 보고 그 다음 전개를 좀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앞전에도 상승을 할 때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락할 때는 또 하락 압력이 세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지금은 전세 시장이 거래 그래프가 많이 올라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세가 먼저 요동을 치고 그 뒤에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것도 이제 매매 가격은 거의 다진 느낌이고, 전월세 시장에 먼저 그래프가 먼저 올라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 전월세 시장이 매매 시장을 끌어올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앞전에 20년 때는 매매 시장이 전월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영향을 타고 매매 시장이 그만큼 타격을 받고 올라간 건데, 지금 상승은 아무래도 전월세 급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 사시는 분들이 전세를 사기 그 매물이 없으니까 매매로 전향하는 그런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그림을 통해 가지고도 앞으로 부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100% 정답은 아닐지라도 이런 그래프랑 이런 수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지금이 내가 집을 구입을 해야 되는 시기일지, 아니면 내가 매도를 하고 전월세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인지, 이런 것들을 대충 좀 자기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부산 지금 시장은 이제 시작을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월세 시장이 먼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고, 부산 시장도 그 매매 시장도 자연스럽게 지금 바닥을 다지고 이제 조용히 올라갈 분위기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가 해수동, 해운대, 수영구, 남구, 동래, 이런 지역이 지금 벌써 상승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퍼질 거라는 느낌이, 저는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그렇게 미리 예측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 이렇게 아시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미리 부산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그 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예로 일단 사직동을 한번 볼게요. 사직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사직동에는 아무래도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이게 이제 대장 단지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거래가를 보면 국민평수가 33평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부산시장이라고 뭐 일부 사람들은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각광받고 있는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실거래가를 확인하면 네, 거래가 엄청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호가가 올라간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런 주요 입지 좋은데 그런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리고 뭐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주요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 더 샵, 센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듯이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시세가 올라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34평이에요. 주요 입지에 그냥 구민평수인데 이렇게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뭐 우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렇고 중동에 있는 아파트들, 해운대 자이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잖아요. 아파트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지금 부산시장은 이제 살아나고 있다,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아실이나 네이버 부동산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지금 시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걸 참고하면서 집을 산다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좀 더 안심을 가지고 집을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아실이랑 뭐 네이버 부동산 통해 가지고 부산시장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